프린트 맨 뒤에 보게 되면 프린트 6페이지 봐보세요. 답 컨닝하지 말고 한번 풀어봅시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이 시험 문제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생산 녹지 지역은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기억력 테스트. 아까 얘기했죠? 생산 녹지는 생산 농업적 생산에서 개발 유보. 2번 자연 녹지 지역은 녹지 공간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인 개발도 가능한 지역이다. 나중에 그렇지 않습니까? 불가피하면 제한적인 개발하는데 그게 자연 녹지. 그러니까 일단은 녹지니까 먼저 보존하되 불가피하면 개발한다. 그래서 얘가 좀 좋다 이 얘기입니다. 3번 중공업 지역은 환경을 제외하지 아니하는 공업을 배치하기 필요한 지역이다. 이게 은근히 잘 나오거든요. 중공업은 공업에 준한다 해가지고 경공업이나 기타 공업을 수행하되 주거, 상업, 업무 균형 보완이 필요한. 그럼 얘가 나오면 환경을 제어하지 않는 공업 배치에는 일반 공업. 이게 은근히 답으로 나와요. 4번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주택 중심, 2종 일반 주거, 중층주택 중심, 3종 일반 주거, 중고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하기 위해서. 아까 일반 주거가 1, 2, 3 그랬죠. 뭐라고? 저, 중, 고. 일반 주거는 편리인데 1, 2, 3은 저, 중, 고 맞고. 5번 1종 전용주거는 단독주택 중심, 2종 전용주거는 공동주택 중심,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전용주거는 두 가지거든요. 1종, 2종 그것은 단독, 공동. 전용주거는 양호, 일반주거는 편리. 전용주거는 두 가지, 1종, 2종, 단독, 공동. 일반주거는 세 가지, 저, 중, 고. 2번입니다. 국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용도지역의 지정 변경은 도시 기본계 결정고시. 이건 몰라. 아직 안 배웠으니까. 모른다고 답 못 찾냐? 그건 또 아니에요. 1번은 모르고 2번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 준도시, 농림, 자연환경. 아까 얼핏 했죠? 도, 관, 농, 자.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틀리죠? 3번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보전과 수산자의 보호, 육성 등에서 필요한 지역이다. 얘가 은근히 잘 나온다고요. 얘는 맞는 말이고. 4번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및 보전지역. 이거는 이제 주상공록, 보전은 없습니다. 5번 주거지역 중 준주거는 주택의 층수에 따라 1종, 2종, 3종, 준주거는 세분이 안 됩니다. 층수에 따라서 1, 2, 3 이거는 뭡니까? 일반주거. 이게 우리 16개 시험 문제에 때린 얘기예요. 그러니까 1번은 아직 안 배워서 모르지만 그래서 답은 3번 찾겠다 이 얘기입니다. 3번입니다. 국계법령상 조례가 정하는 건폐율 최대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용도지역은 이건 24회니까 얼마 안 됐죠? 그러면 준주거가 70, 일반상업 80, 근린상업 70, 전용공업 70, 3종 일반주거 50.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보너스 문제. 지금은 안 되겠지만 이거 쉽거든요. 암기하는 거. 몇 번 하면 되니까. 4번이 올해 시험 문제입니다. 국계법령상 건폐율 최대 한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 전용공업은 70입니다. 중심상업은 80이고 일종 전용주거는 50입니다. 엉터리죠. 올라가다 내려갔으니까. 보존녹지 20, 유통상업 80, 중공업 70. 이것도 엉터리죠. 3번 자연녹지 20, 일반상업 80, 준주거 70. 얘도 엉터리죠. 일반상업이 80, 중공업이 70, 2종 일반주거 60. 이것은 높은 데서 낮은데, 5번 생산녹지 20, 근린상업 70, 유통상업 80. 얘는 낮은 데서 높은 데로. 답은 몇 번이요? 5번. 처음부터 문제 풀어준 이유는 우리가 배운 내용들이 실제 시험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별로 어렵지도 않다는 얘기예요. 쉽네. 별로 어렵지도 않는데 일주일 뒤에 보면 모른다니 생각이 안 나가지고. 공법은 이게 문제예요. 그 당시는 금방 알 것 같지만 이 내용이 이해되는 과목이 아니니까 1차 과목은 우리가 이해합니다. 이해. 근데 2차 과목은 이해가 안 돼요. 암기입니다. 암기. 그러니까 설명 딱 해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용도 지금 크게 몇 가지 있다고요? 도, 관, 농자,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암기하세요. 이게 공법이에요, 공법. 도시적은 주, 상, 공로, 이제 알죠? 암기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책 한 권을 무슨 수로 다 암기하냐.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해시키려고 이해 쓰지만 막상 나중에 알고 보면 이해 안 돼. 결론은 암기요. 근데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고 암기하면 암기 자체가 안 되니까 무슨 내용인지를 알기 위해서 설명해 준다 이런 얘기고, 지금은 입문 과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든 간에 뭐라고 말 안 해요. 그냥 편한 대로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1월 달부터는 우리가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월 달부터는 수업 시간에 쓰는 걸 지금은 여러분이 따라 써도 괜찮아요. 제가 뭐라 안 한다겠으니까. 근데 1월 달부터는 수업 시간에 쓰는 걸 미리 써서 줍니다. 그게 노트입니다. 노트. 이게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옆에서 쓰면 앞에서 쓰면 여러분 따라 쓰면 집에 가서 보고 몰라요. 왜 썼는지 몰라요. 너무 빨리 나가니까. 그러니까 아예 노트를 주니까 아예 쓰지 말고 어쩐다고 그냥 그대로 그냥 책 딱 넣고 계속 칠판만 계속 보고 있는 거야. 저는 계속 쓰면서 설명할 테니까. 그렇게 해야 무슨 말인지 알고 집에 가서 노트 보면 써놓은 거 똑같으니까 그대로 볼 거다 이런 얘기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부터 이제 체크해가지고 322페이지 1번 법 구성해가지고, 자, 법이란 무엇인가? 처음엔 안 나오죠. 법이란 무엇인가? 그럼 거기 밑에 박스 밑에 2번 법의 분류 구조 있죠? 하셨습니까? 가로는 내용 자체를 암기하지 말고 한 번씩 읽어두자. 지성이란 말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처음엔 안 나와요. 한번 읽어주면 좋고. 공법이 뭐고 사법이 뭔가 절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편의상 공법, 국가하고 국민 간의 관계, 그러니까 상하관계, 국가에서 해라, 하지 마라. 우리가 그거를 안 들으면 처벌하는 게 공법이요. 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중요하지 않고요. 밑에 보면은 그 법 순서 있죠? 헌법, 법률, 명령, 고시 이거 있는데 처음에는 안 나오지만 이거는 알아야만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이 뒤에서 좀 잘 나더라고요. 뒤에 보면은 335페이지 봐봐요. 똑같은 거 또 있으니까. 335페이지 보면 법체계 있죠? 법체계 해가지고 또 얘기하면 처음에 안 나와요. 성문법이냐 불문법이냐. 우리나라는 성문법이죠. 문서화되는 글로 써있는 법이니까 성문법이요. 맨 위에 뭐가 있고요? 헌법이 있고, 헌법 밑에는 뭐가 있고요? 법률이 있고, 법률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명령에 뭐가 있냐. 이게 대통령령도 있고 부령도 있고, 명령에는 대통령령, 부령 그러고 있는 거요.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하면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이 순서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걸 일단은 법 중에서 최상위법 뭐고 헌법이고, 또 시험법이 하니까 무시하고 뭐 알아야 되냐. 법률하고 명령인데 이 법률하고 명령을 더해서는 뭐라 한다? 법령이라 한다. 이걸 좀 알아야 돼. 법령. 그러니까 법률에 관한 설명이다. 아까 우리가 법 6개 법 배웠는데 농지법 있잖아. 농지법 시험 문제가 농지법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 문제하고, 시험 문제가 농지법령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틀린 것 이게 다르다는 얘기요. 법에 관한 설명이다. 그것은 법률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농지법령 그러면 법률하고 뭐까지 대령, 부령까지 다 가지고 법에 관한 설명이다. 이걸로 문제 풀란 얘기고, 법령에 관한 설명이면 3개 가지고 시험범위가 3개 가지고 문제 풀라 이 얘기인데, 우리는 항상 지금 우리가 공인중개사는 대상이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까? 아니면 서울 시민입니까?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 그러면 우리 시험범위는 자, 법률을 어디서 만들어요? 국회에서. 여기 있는 대통령령은 글자가 대통령이, 여기 있는 부령은 각부 장관이. 그러니까 이 법령을 어디서 만드냐? 법령은 어디서 만들어요? 국가에서 만들기 때문에 법령에 있는 내용들은 전국적으로 그 효력이 똑같다. 전국적 효력이 똑같이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험법이라는 얘기. 밑에 있는 이 조례는 뭐냐? 조례는 어디서 만든 이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전부 다 내용이 다 달라지는 법. 그 뭐라고요? 조례. 우리가 서울특별시민만 시험 본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조례가 시험에 나와야 돼요. 오늘 제주도 사람도 본다니까. 제주도 사람은 서울특별시 조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조례는 시험 범위가 아니야. 그러면 조례는 언제 하냐? 합격하고 난 다음에 조례는 실무할 때는 조례를 보는 거고, 시험은 뭐만 보고? 법률하고 명령. 이거를 주로 뭐란다? 법령이란다. 종종 법령. 아까 제가 용도직이 몇 개 있다고 써줬죠. 용도직 첫 번째 도, 관, 농, 자. 이게 4개, 4개. 도는 다시 옆으로 썼어요? 밑으로 썼어요? 밑으로 썼죠. 뭐라고 썼어요? 주, 상, 공, 노. 관은 몇 개 있어요? 3개. 뭐라고요? 개, 생, 보. 그 다음부터 얘는 그 다음부터 주거직은 다시 뭐라고요? 1종, 2종, 1종, 2종, 3종. 전용주거, 일반주거, 그리고 준주거. 얘가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전용공업, 일반공업, 중공업. 보존녹지, 생산, 재녹지. 왜 굳이 이렇게 쓸까? 옆으로 쓸까? 왜 그러냐? 여기까지가 우리는 법률입니다. 여기까지가 법률이고 이쪽 애들이 대통령, 여기는 대령 그래, 대령. 그래서 시험 문제가 현행 국토계획법은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4개 용도 9개의 지역으로 분류한다. 그 말은 거예요. 법률상 4개 용도 9개 지역 분류한다. 4개가 하나, 둘, 셋, 넷. 이게 4개예요. 9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간혹가다 시험 문제 이런 게 지문이라고. 법률상 몇 개 용도? 4개 용도 9개 지역이다. 그러면 5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얘가 가버리면 법률상 21개 아니라니까. 21개는 뭐라고? 얘하고 되게 뭐라고? 법령상 그럼 몇 개요? 21개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인지 법령인지 이거는 좀 알고 가야 된다고. 근데 책에다 그런 표시 잘 해놨으니까 법률하고 명령을 더해서 뭘 한다고요? 우리가 법령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만 더 설명하면 이 법률은 어디서 국회에서 만드는데 법률에 있는 것들은 국가 전체에다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하는 거니까 전체에다가 법률은 국회에서 만든 것은 내용이 아주 작은 것들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법률 국회에서 이것은 큰 틀을 잡아가지고 좀 더 구체적인 것은 밑에 있는 대통령한테 넘기는 거예요. 이 범위 안에서 대통령이 법을 만들어 쓰라. 그러면 대통령이 이건 직접 누가 대통령이 만든다. 그 뭐라고? 대통령령이라고. 좀 더 세부적인 것들, 구체적인 거, 그것들은 어디로 넘기냐? 각부 장관을 넘긴다고. 각부 장관들이 이제 실무자, 각부 장관한테 법 만다. 각부 장관이 만든 법 우리가 부령 그런다고. 부령. 농지법을 보게 되면 명칭이 뭐라고 나오냐 그러면 이게 지금 법률은 끝에가 무슨 법 또는 무슨 법률 그래요. 그러니까 농지법으로 따지면 그냥 농지법 그러는 거예요. 아까 공법의 1번이 뭐라고요? 국토계획 및 이유인가는 법률 그냥 법률. 도시개발법 어떤 것은 법 어떤 것은 법률. 농지법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통령령은 무슨 법 시행령 무슨 법 시행령 뒤에 무슨 령 이러고 붙어서 뭐라고? 대통령령이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얘가 하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 정확한 표현은 농지법 시행령이요. 농지법 시행령 이렇게. 더 구체적인 것은 각부 장관한테. 얘는 뭐라고 쓰냐? 무슨 법 시행 규칙이요. 무슨 법 시행 규칙 또는 무슨 규칙. 뒤에가 규칙 이러고 나서 뭐라고? 부령이라고. 이거는 표현할 때는 뭐라고 쓸 때는 농지법 시행 규칙이요. 농지법 시행 규칙 이렇게 있는데 이 내용이 물론 농지법 시행령 시행 규칙이 시험 문제인데 큰 내용 그러면 중간 아주 세부적인 거 얘까지 시험 문제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고. 너무 많아지니까. 얘까지 책을 다 쓴다면 책이 한 1500페이지는 돼야 돼요. 공부하겠습니까? 안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책에 대한 이 내용을 잘 수록을 안 해요. 첫 문제도 별로 안 나와요. 나왔다 그러면 틀리라는 얘기요. 그까지 공부할 수가 없으니까. 주 내용은 법하고
0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법. 그 다음에 좀 더 하는 것은 영. 규칙은 나오든가 말든가 어차피 10개 모른다니까. 나오든가 말든가 그래야지 다 잡겠다고 공부한다. 평생 가도 안 돼요. 왜요? 중간에 법이 계속 개정이 되니까. 합격할 생각을 해야지 다 맞춘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걸 이렇게 법령이다, 법령이다는 거 알고 절에는 합격하고 난 다음에 나는 서울서 중개할 겁니다. 서울시 절에 모르면 중개를 못한 거예요. 서울시에서 절에는 합격하고 난 다음에 보는 거예요.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러면 다시 책 보게 되면 324페이지입니다. 324페이지 보게 되면 법령, 법률, 명령 아까 책에 있듯이 한 번쯤 여러분이 읽어만 보세요. 이런 내용 시험 문제 나오진 않으니까 한 번쯤 읽어만 보시고 326페이지 보게 되면 거기 법률 용어 해가지고 이상, 이하, 및 막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1번하고 2번만 그것만 구분하면 되니까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유치하게 간혹가다 어쩌다 한번 나오니까 이상, 이하, 이내, 이전, 이후 반대말들이 초과 또는 넘는 또는 미만 또는 전후 그러거든요. 간단해요. 얘들은 이상, 이하, 이내, 이전, 이후 이자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그 숫자를 포함을 하는 거고 이자가 없는 것들은 숫자 포함을 한다. 이걸 말하면 돼요. 6m 이상 그러면 6m부터 시작한다는 얘기고 6m 초과 그러면 6m 빼고 그 위부터 이런 얘기요. 그 놈을 말하면 되고 나머지 3, 4 그런 건 스스로 하시고 그 다음에 옆에 327페이지 부동산 공법의 의인데 공법의 의 뭐 시험하고 관계없으니까 무시합니다. 넘어가고 아무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법의 체계에 관한 사인데 그 체계도 우리 시험에서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 체계는 의미가 없어요. 보기는 좋은데 의미가 없고 2번 공법의 성격 그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게 시험에 안 나와요. 그리고 넘겨보게 되면 뭐 구속적, 비구속적 그런 거는 나중에 다 설명합니다. 설명하고 여기서는 이제 밑에 보면 3번 행정청의 체계에 관한 사항인데 행정청이라는 말을 하고 합니다. 행정청. 행정청은 뭐가 행정청이냐? 행정청, 비행정청 이 말을 계속 한다고 수업 시간에 행정청, 비행정청. 행정청은 국가하고 지자체입니다. 국가 지자체를 뭐라 한다? 행정청. 행정청하고 공공시행자 그런 말 헷갈리면 안 돼요. 행정청은 무조건 누구? 국가 지자체, 국가 지자체. 국가 지자체를 행정청이라 한다. 그건 알아야 돼요. 토지주택공사, LH공사 행정청 아니요. 지방공사 행정청 아닙니다. 국가고 지자체만 행정청이라는 거 알고 그 331페이지 보면 행정조직 구분하기 그거를 알아야 이제 우리가 이 공법 공부를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행정조직은 크게 두 가지 중앙행정이냐 지방행정이냐. 행정조직을 하게 되면 중앙행정은 우리 시험에 필요한 것은 부만 하세요. 무슨 부? 국토교통부. 뭐 부도 있고 청도 있고 처도 있는데 다른 거 필요가 없이 부 중에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부는 몇 개 있느냐? 10번 나오면 9번은 우리는 국토교통부. 소속이 우리는 국토교통부. 농지법 하게 되면 농림축산식품부 또 해양수산부 그거 말고는 하나 있네. 행정자치부. 그거 말고는 나올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중앙행정은 각 부가 있다. 그 정도 말고 이제 지방이죠. 지방행정으로 가게 되면 지방행정은 다시 어떻게 나눠요? 광역이냐 기초냐 이 부분을 잡아야 돼요. 이거 아래에 공법 공부 시작돼요. 광역자치단체냐 기초자치단체냐. 광역자치단체는 뭐가 있습니까? 책에 다 있으니까 여러분 봐야죠. 지금 331페이지 위에 그림 설명하니까 그냥 보세요. 광역자치단체는 지금 우리는 어디가 있어요? 여기 있죠. 지금 현재 어디 있다고요? 특별시.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하면 광역시.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줄여서 특자시. 또 제주특별자치도. 줄여가지고 그냥 특자 돌아갑니다. 그 다 쓸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도, 강원도 그냥 일반적인 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리고 도가 있다. 이거를 줄여서 우리를 뭐라 한다? 시도라고 한다. 시도. 그래서 시도 그러면 광역자치단체 5군데 생각해야 돼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 그렇게 말하면 광역자치단체 장 이 얘기고, 시도지사, 광역자치단체 장. 그러면 이 광역 밑에 뭐가 있습니까? 광역 밑에 기초가 있습니다. 기초. 광역자치단체 밑에 기초가 있는데, 기초에는 특별시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면 구가 있습니다. 구. 그리고 광역시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구도 있고 군도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강하군, 옹진군 이렇게 군이 있어요. 군이. 뭐 서구, 동구, 중구도 있고. 세종특별자치시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요. 세종특별자치시 걔는 광역 기초물 동시에 다 봐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엄청 피곤해. 이것 때문에 있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 밑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요. 제주시, 서귀포시 그것은 기초자치단체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도 밑에는 도, 경기도 밑에는 뭐도 있고 의정부시도 있고 양주시도 있고 옛날에 여주가 군이었는데 지금은 시가 됐죠. 어쨌거나 밑에는 뭐가 있다고? 시가 있고 군이 있어요. 시군. 그래서 얘들이 뭡니까?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는 시, 군, 구가 있어요. 시, 군, 구. 그래서 시, 군, 구 그럼 뭐라고요? 기초자치단체다. 시장구수 구청장이면 기초자치단체 장이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여기 봐요. 여기 칠판 봐요. 이 시 안에는 시가 또 두 가지 또 나누는 거예요. 시 안에는 인구 50만 미만 되는 시도 있고 인구 50만 이상 되는 시도 있고 나뉘는 거예요. 50만 미만 되는 시는 그냥 시. 50만 이상 되는 시는 뭐라고 하냐? 대도시요. 대도시. 수업 시간은 맨 대도시. 도대체 대도시가 뭐냐? 50만 이상 되는 시를 보고 우리는 대도시란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도시 개념 중요하니까 이거는 잊으면 안 됩니다. 대도시는 뭐라고요? 도 밑에 있는 시인데 뭐가 50만 이상 되는 시다. 이렇게 50만 이상 되는 시를 대도시한데 대도시는 뭐가 있어요? 구가 있어요. 구가. 대도시 구가 있는 거요. 성남 인구 100만 대 100만. 성남시 밑에 뭐가 있어요? 분당구, 은행구, 수정구가 있는 거. 구가 이렇게. 영인도 80만 다 돼요. 기흥구 있고 뭐 처인구 있고 구가 있는 거요. 이렇게 50만 이상 되는 시들은 구가 있는데 이런 구는 행정 편의를 위해서 만든 구니까 우리가 행정구, 일반구 그러는 거예요. 이 구를 공법에서는 구라고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 구청장은 주민이 자율적으로 뽑은 구청장이 아니에요. 이것은 누가? 성남시장이 니해 임명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구가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구는 얘가 구입니다. 시군구 했을 때 이 시군구, 이 구가 뭐, 이 구가 자치구. 자치구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특별시, 광역시 밑에 있는 구가 자치구예요. 특별시, 광역시 밑에 있는 구만 뭐라고 한다? 자치구를 한다. 공법에서 시, 군구 그러면 항상 뭐다? 자치구다, 자치구. 행정구 포함을 안 해준다. 제주 특별자치도 밑에는 뭐가 있어요? 서귀포시 있습니까? 있어요. 제주시 있습니까? 분명히 있어요. 있지만 얘는 자치단체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서귀포시장과 제주시장이 옛날에는 자치단체니까 주민투표 뽑았거든요. 지금은 제주도의사가 임명하는 거예요. 이런 시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니? 이런 시를 보고 행정시 대 행정시. 얘도 뭐라고 인정 못한다? 시라고 인정을 안 해준다 우리는. 그러니까 공법 시간에 시, 군, 구 그러면 이 시는 이 시군구는 무조건 뭐라 간다?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다. 기초자치단 시군구. 그리고 자치구가 되니까 제주도 밑에는 이 서귀포시, 제주시는 공법은 시라고 인정을 안 함. 대도시 밑에 있는 구는 구라고 인정을 안 함. 이거 반드시 알아놔야 돼요. 그 반드시 알아놓고 그 밑에 보면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도시라 하면 낫죠. 도시라 하면 그거 있죠. 관할 지역을 말하면서 즉 특광, 특,
특시 군을 말함 이 말이 있죠. 이제 우리가 국토계획법을 시작하면은 영어에서 자 봅시다. 영어 보면서 설명하는 게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요. 어디 보냐 그러면 338페이지 338페이지 보게 되면 영어 1번 뭡니까? 광역 무슨 개? 도시계. 2번은 도시군계. 3번은 도시군 기본계. 4번은 도시군 관리계. 자 거기에서 자꾸 뭐가 나와요? 도시입니다. 도시의 범위입니다. 도시의 범위. 어디를 우리는 하나의 도시라고 하는가? 도시란 어디가 도시냐? 중요하니까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도시는 여기 있는 특별시가 하나의 도시요. 특별시를 하나를 보시지 강남구는 도시가 안 되는 거예요. 특별시가 도시. 두 번째 광역시가 도시예요. 광역시가 도시. 세 번째 세종특별자치시가 하나의 도시예요. 네 번째 특별자치도가 도시가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시하고 군이 도시가 되지 도는 도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도시냐 그러면 첫 번째 특별시, 두 번째 광역시, 세 번째 특별자치시, 네 번째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시, 군. 그래서 이제 이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공법이 왜 어렵냐면 처음에는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어쩔 때는 시도 그러다가 어쩔 때는 시군구 이렇게만 나오면 알지. 시도 뭐라고? 광역자치단체. 시군구 뭐라고? 기초자치단체. 그러다 이제 얘도 엄청 잘 나와요.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군 뭐냐? 하나의 도시. 이러면 하나의 도시, 하나의 도시. 하나의 도시인데 지금 그 용어들이 광역도시계, 그 다음에 도시 찍고 군 기본계, 도시 군계, 도시 군 관리계 이렇게 나오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하나의 도시인데 성격으로 따지면 성격 따지면 얘는 도시. 얘는 시골이에요. 시골. 그러니까 성격으로 따지면 여기까지는 분명히 뭐라고? 여기까지 분명히 도시 맞다고. 도시. 여기까지는 도시인데 군도 도시냐? 그러면 전국이 다 도시지. 그러면 범위로 봤을 때 하나의 도시 칠 때 군을 도시 받느냐지. 성격은 도시가 아닙니다. 도시가 아니고 성격 뭡니까? 시골.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라고 쓰냐? 그냥 군 그러는 거예요. 군. 그래서 계획이 원래는 여기까지 말할 때는 자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에서 계획을 만들면 도시계획이요. 도시기본계, 도시관리계. 군에서 만들면 도시라는 말 안 쓰는 거예요. 군계, 군기본계, 군관리계 그러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평소에 우리가 배울 때 이거를 똑바로 못 배우면 합격하고 난 다음에 실무를 못 해요. 실무를. 그러니까 평소에 읽을 때 아까 그 영어 1번은 뭐고? 광역도시계. 2번 읽을 때는 도시군계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뭐라고? 도시계. 3번 읽을 때는 도시기본계. 4번 읽을 때는 도시관리계. 그렇게 읽어야지. 점 찍어서 도시군계 그렇게 읽으면 누가 물어봐요. 그 공법 어디서 배웠냐고. 노원에서 누구한테 제 이름 아닌가? 그때 제 이름 되면 안 돼요. 완전 엉터리로 배워. 엉터리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배우면 나중에 실무 절대 못 한다고. 실무는 우리가 이거를 검색창에다 쳐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도시, 군, 기본계 그런 용어 없어요. 뭐라고? 도시 기본계. 군에서는 군 기본계. 그러니까 평소에는 군자를 절대 보지 말고 군자를 갖다가 군자 보지 말고 그냥 무조건 도시의 도시, 도시계, 도시기본계, 도시관리계 그런 식으로 이제 읽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개념이 세 개. 첫 번째 시도 그러면 광역자치단체. 두 번째 시군구는 기초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 군 그러면 하나의 도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시장, 특자도지사, 시장, 군수 이러고 나면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장. 대도시 나오면 너 인구 50만 이상 되는 시. 대도시 시장은 50만 이상 되는 시의 장. 그거 알고.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이
얘가 뭡니까? 국가입니다. 국가. 중앙행정국가요. 국가 이러고 안 쓰는 거예요. 항상 국가 쓸 때는 국가가 어디 있는가? 그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예요. 주무부. 그 주무부가 국가를 뜻한다고. 그러니까 국토 관리하는 데서 무조건 누구라고? 국토교통부. 그쪽 대빵이 누구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무슨 장관. 그러면 얘가 뭘 뜻한다? 국가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각부 장관. 그게 뭐냐? 국가다. 이렇게 하려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공법 시작할 때는 이 내용을 먼저 알아내야 돼. 행정조직 이걸 모르면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수업 시간 해야 되니까 이거 안다는 전제 하에서 들어가야 돼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행정기관의 관계 중앙. 항상 중앙이라는 말이 붙게 되면 얘는 각부를 뜻하는 거고 얘가 곧 뭘 뜻한다? 국가를 뜻한다. 그래서 무슨 장관 그러고 나오면 거기는 국가다, 국가다. 항상 그 인식을 해줘야 돼. 지방행정조직 알아놓고요. 이게 331페이지였고, 그 다음에 332페이지, 이제 그런 건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333페이지도 시험 나올 내용이 아니니까 넘어가고, 334, 335도 이제 이런 게 이제 법을 이렇게 해석한다 이런 얘기인데 중요하지 않고 넘어가고, 그럼 이제 2편 해가지고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시작을 안 했어요. 시작한 거 뭐 했어요? 이제 준비했어요. 준비하고 자 지금 우리가 11월부터 12월까지 1월부터 2월까지 3월부터 4월까지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학원 스케줄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입문과정 여기서 기본서, 여기서 문제, 그 다음에 여기도 문제, 여기도 문제. 이건 한 달 하거든요. 이것은 끊기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처음 나는 태어나서 공부 처음 한다 그분들은 11월 달에 여러분이 이제 이번 달에 수업을 들으면 언제 시작이 되냐? 1월 달 가야 공부가 시작이 돼요. 1월 달 시작한 사람들은 3월 달 가야 무슨 말인지 이제 기가 트인다 이런 얘기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공법이 6개 법이죠. 1번이 뭐라고요? 국토계획법, 2번이 도시개발법, 3번이 도시민주관계 정비법, 4번 건축법, 5번 주택법, 6번 농지법 이렇게 있는데 이 국토계획법을 이해를 하려면 나머지 거 다 알고 이해를 와야 돼요. 도시개발법을 이해하려면 국계법을 알아야만 돼요. 도정법을 알려면 이해 알아야 돼요. 건축법 하려면 이거 알아야 돼요. 주택법 하려면 이거 알아야 돼요. 농지법 하려면 이거 알아야 돼요. 근데 얘를 알려면 이거를 다 알아야 돼요. 결론적으로 한 바퀴 돌고 이순환 가기 전에는 어차피 모른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한 바퀴 비행 돌 때까지는 답답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11월, 12월 강의요. 그러니까 내용이 깊게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부터 해야만 1월달 가가지고 어쩐다고요? 지금부터 해야 1월달 가서 이제 그때부터 공부가 시작된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수업 빼먹지 말고 사정위에서 수업을 특별한 사정에 수업 빠졌다 그러면 그분들은 반드시 지금 녹화 떴잖아요. 통강 드려야 되는 거고 강의가 계속 연결이 돼 끊기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수업을 분명히 저 수업에 설명했거든요. 이거 안다는 전제에서 다음 주 수업이 나가거든요. 도시가 뭔가 배웠잖아요. 도시가 뭐 이게 도시라고. 안다는 전제가 나오는데 다음 주 들어오면 이제 깜깜해요. 이제 무슨 말 하고 있는 건지 앞에서. 근데 그걸 또 설명하면 진도 나갈 수가 없지. 그러니까 진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니까 사정에서 수업이 빠졌다 그러면 반드시 동강 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동강으로 우리 학원은 동강 듣는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어좀 최고 많을 거예요. 동강 듣는 학생들이 원체 많다 보니까 동강 듣는 분들은 진도 한 번 놓치면 끝나는 게 한 번 놓치면 동강을 준비하는 분들은 진도 한 번 늦었다면 계속 밀립니다. 결국에 나중에 스트레스 포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동강으로 사정상 동강 등반하는 이 동강으로 수업 듣는 분들은 수당부 한번 가르지 말고 동강 한 번 놓치면 안 됩니다. 생명이 동강 한 번 놓치면 결국은 포기합니다. 못 갑니다. 기하가 좀 늘어나니까 강의 분량이. 그러니까 동강 하는 분들은 절대 수업 빼먹지 말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국계법부터 하는 걸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